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증세 의지를 밝혔습니다. 경제에서 낙수 효과를 본 적이 없고 이제 바닥과 중산층을 위해 경제를 성장시킬 때가 됐다고 말해 이를 위해 가장 부유한 미국인들이 정당한 몫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정부가 40년 초창기 모기지를 도입하고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층을 위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크게 높아진 가계부채 증가율을 내년에는 코로나19 이전인 4%대로 억제할 계획입니다. 조선업계가 올해 잇따른 선박수주 낭보에도 노사 갈등으로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임금을 올려달라며 파업강도를 높이고 있고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매각 반대 운동을 전개하고 있어 생산 차질 우려가 제기되는 한편 하청업체 근로자들까지 잇따라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작업 거부에 나서고 있습니다. SKIT 테크놀로지 공모주 청약 첫날인 어제부터 22조 원의 증거금이 몰리면서 균등 배정 기준으로도 한 주도 못 받는 투자자들이 속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일부 투자자들은 비례 배정 청약에도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안수정입니다. 우리 시장 오늘 오전 중에 큰 출렁임이 있었지만 현재는 양호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0.09%로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0.49%, 약보합권 안에서 움직이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아침에 삼성전자 발표가 됐습니다. 모바일과 가전 쪽에서는 호실적을 기록한 반면에 반도체는 부진했었고요. 또 네이버는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1% 정도 줄었다는 소식으로 주가의 흐름은 다소 부진한 모습인데요. 하지만 어제 또 호실적을 기록했던 LG화학의 경우에는 지금 상승세 보여주면서 이렇게 시장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종목들은 어떤 방향의 흐름을 짚고 있는지 저희에게 고민도 보내주시고요. 오늘장 내일장에서 전략 함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 문자 보내주시면 종목 상담 가능하니까요. 지금부터 미리미리 접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객장 상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객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늘 시장 흐름은 외국인의 좀 매매 동향에 좀 좌우되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지수 흐름이 외국인의 좀 매매 동향과 밀접하게 연결지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외국인은 오늘 오전장 좀 초반 매도세를 보이다가 오전 10시 이후에 좀 양시장 모두 매수세로 좀 전환하고 있는 모습이었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후 들어 다시금 소폭 매도로 좀 전환하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LG화학, 포스코, 삼성물산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고 코스닥 시장에선 셀트리온 헬스케어, 시젠, 컴투스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 오늘 양시장 모두 좀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기관도 마찬가지로 오전까지는 코스피 시장에서는 좀 매수세를 보이다 오후 들어서는 다시금 매도세로 좀 전환하는 모습인 점이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관은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대우건설에 대한 매수세가 코스닥 시장에선 스튜디오 드래곤, 바이넥스, 파라다이스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수급 상황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간밤에 미국에서는 또 FOMC 회의가 있었죠. 여기에서 제로금리 계속해서 유지한다라고 밝혀졌고 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앞서서도 제가 언급을 좀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9조 원을 넘었는데요.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오늘 최근 시장 자체가 실적 시즌이다 보니 호실적에 이제 집중하는 우리 시장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업종 종목별마다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부진한 종목이 있는 반면에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주가 강세를 보이는 종목도 있는 만큼 좀 차별화된 시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호실적 발표에 따른
주가 상승 사례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런 호실적에 대한 관심은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최근 시장 연휴와 그리고 5월 이 공매도 재개 등을 앞두고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이긴 하지만 이 실적 발표에 대한 관심은 계속 가져가 볼만하다라는 점에서 계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예로 전일 LG화학 장 종료 이후에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호실적 발표하면서 오늘 시장에서 상승하는 사례가 있다라는 점 계속적으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철강 업종의 상승세 역시도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호실적을 기록한 업종과 종목은 계속 좀 관심을 기울여 보셔야 되는 섹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종상으로 오늘 아무래도 가장 눈에 띄는 섹터 중 하나가 철강 섹터로 좀 꼽혀지고 있는데 최근 시황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원재료비 하락, 철강 제품 가격 상승, 수요 증가 이 세 박자가 맞아 떨어지면서 매출과 수익성이 증가하는 구조와 더불어서 이제 일정상으로도 중국이 오는 5월 1일부터 이 일부 수출산 철강 제품에 대한 이 수출 환급세를 폐지하면서 이 중국산 철강제가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라는 점은 도리어 이 우리나라 철강 업체의 수익성 향상 기대감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라는 점도 상승 요인으로 꼽혀지고 있고요. 앞서도 철강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계 철강 협회가 올해 철강 수요를 다시금 상향 조정하고 있다라는 점 등도 이 글로벌 철강 수요 증가에 대한 이런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라는 점에서도 철강 업종의 상승에 좀 힘을 실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같은 기대감에 오늘 업종 내 대표 종목 포스코, 현대제철, 세아제강, 동국제강 등의 이런 기존 강세 종목 등과 더불어서 포스코 강판, 현대 BNG 스틸 등의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호실적 발표되는 기업들과 함께 철강 업종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세 전망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객장의 백인범 과장이었습니다. 이어서 이슈 칼럼으로 이어집니다. 네,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이제 미국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5월 1일이죠. 조금 있으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지도 벌써 100일이 되는데요.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의 100일 관해 또 짚어볼 내용들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 내 지지율 어떻다고 보시나요? 네, 현재 지지율은 50에서 한 60% 정도 나오는데요. 역대로 보면은 레이건이 67%, 오바마의 61%인 점을 비교해보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 100일 동안에 9% 상승을 했는데요. 허니문 기간의 경제 성적표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A 학점을 줄 수가 있는 수준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ABC 뉴스에 따르면 지지율은 52% 나왔고요. MBC 조사는 53%, 그리고 폭스는 54%, CBS는 58%가 나왔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신속한 대응 때문에 감염자라든지 사망자 수가 크게 감소했고요. 또 백신 접종이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좀 빨라지면서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게 이런 높은 지지율로 나오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미국의 성인들의 64%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코로나 대응에 상당히 잘했다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이든 대통령이 그 100일 허니문 기간 동안에는 성적표는 그 홈런을 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과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이 지지율이 20% 정도 높은 건데 굉장히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대책을 잘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인가요? 아무래도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파리협정 복귀와 동시에 또 시간이 낭비할 수 없다 그러면서 100일간의 우선 추진할 사항을 발표했는데요. 2억 명에 대해서 백신을 접종하는 코로나 대책, 그리고 현금 지급을 포함한 추가 경제 대책,
그리고 인종 문제와 불평등 문제, 그리고 기후 변화와 같은 국내 문제에 초점을 맞춘 네 가지 정책이 상당히 그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은 네 가지 중점 정책 중에서 코로나 대책과 관련된 지지율은 무려 72% 나왔고요. 추가 경제 대책과 관련해서는 67%가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전체 지지율도 높게 나오는데 커다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시는데요. 만약에 코로나 대책이 지금과 같이 성공으로 끝난다면은 조기 경기 정상화로 인해서 올해 미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전년 대비 7.5%로 1951년 이후에 가장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또 취임 100일 동안에 백신 접종을 2억 회 이상 달성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삼았었는데 지금 이게 목표 달성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93일째 2억 명을 넘었고요. 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이미 1회 이상 접종한 미국인들 같은 경우 이제 18세 이상 남녀가 되겠죠. 무려 52%에 달한다고 합니다. 숫자로 보면은 2억 2천만 명이 넘게 접종을 했는데요. 근데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야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미국에서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점은 접종을 거부한 사람이 미국인들의 17% 정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상황을 좀 지켜보겠다는 사람이 13%입니다. 합쳐서 30% 정도가 되는데요. 이 때문에 접종 횟수가 최근 들어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백신이 남아돌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때문에 연방 정부의 공급을 이제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는 루이지애나 주가 나타났고요. 또 백신 할당량도 이제 앞으로 좀 많이 좀 줄여달라고 하는 캔자스, 텍사스가 나오고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7월 4일이죠. 독립기념일까지 일상으로의 복귀를 좀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려면 전체 인구의 70% 이상이 접종이 돼야지만 집단 면역이 획득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미국 안에서 이렇게 접종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30% 정도 되고 있다는 점을 비교해 보면 앞으로 미국에 남아도는 백신들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는 3억 회분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백신 부족 국가로 공급을 확대하는 게 앞으로 향후에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또 이렇게 백신 접종이 좀 빨라진다면은 아직 그 코로나로 인해서 800만 명이 직장으로 복귀하지 못했는데 이 문제도 그 상황에 따라서는 좀 유동적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네, 간밤에 이제 미국 의회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 백신 성과를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이 다시 움직인다 뭐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경제 회복에 대해서 눈부신 성과를 올렸다 이렇게 좀 자화자찬하는 분위기인데요. 실제로 경제 회복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표들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학교나 직장 폐쇄, 그리고 외출, 이동 제한과 같은 9개 항목의 감염 대책을 수정한 지표가 있는데요. 감염 대책의 엄격도 지수입니다. 미국 정부가 이 지수를 발표하는데 연초부터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1조 9천조 달러의 그 추가 경제 대책 안에는 1인당 1,400 달러 현금 지급뿐만 아니라 실업보험을 주당 300 달러 추가적으로 더 주는 안이 포함이 되고 있는데요. 4천억 달러 예산입니다. 이 중에 94%가 이미 실행이 되면서 미국인들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연초부터 상당히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한 마스크 쓰지 않고 야외 활동이 재개되면서 경제 정상화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미국인들의 GDP의 70%를 차지하는 개인 소비가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수가 있고요. 또한 그 드라이빙 시즌에 맞춰서 이제 본격적인 그 드라이빙 계절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양적완화 축소를 언제 시작할지를 고민해야 되는 행복한 시절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지금 바이든노믹스를 추진하고 있는데 법인세 인상도 그렇고요. 이제 부자세 이런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선거 공약 중에 하나였던 성장 전략 중심으로 정책을 옮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을까요?
네, 앞으로 상당히 빠른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제 코로나 대책에서 이제 경제 대책으로 이제 가닥을 잡음에 따라서 자신의 선거 공약이죠. 성장 전략이라는 바이노노믹스를 좀 더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제 앞으로 2조 3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 고용 계획과 관련된 구체안들이 지금 의회에서 좀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 자동차 보급이라든지 노후화되는 도로나 다리 보수와 관련해서 무려 6,210억 달러의 교통 인프라 투자가 포함이 되고 있고요. 또 반도체 제조 지원을 포함한 제조업 지원에 5,900억 달러, 또 초고속 브로드밴드 구축뿐만 아니라 친환경 송정망과 관련된 인프라 건설에 무려 3,110억 달러가 투자가 되는데요. 재원 조달을 위해서 어저께 이 내용이 법인세 재인상뿐만 아니라 개인 소득세 최고 세율을 37%에서 39.6%로 올리고요. 또 연수입 100만 달러를 초과한 부유층에 대해서 주식 매각 차익에 대한 과세율도 올리게 된다면 앞으로 15년간 2조 한 8천억 달러의 재원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올해 재정 적자가 명목 GDP 대비 마이너스 15.6% 정도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지속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이었기 때문에 7월 4일 독립기념일까지 바이든의 이런 개혁안들 그리고 세제 개혁과 관련된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상당히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이제 바이든의 정치적 수완에 이제 달려서 미국 경제가 좀 움직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는 동안 다른 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중국 등 다른 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기자회견에서 중국을 국제 질서에 도전하는 유일한 경쟁자라고 규정을 했는데요. 이제 앞으로 경제 성장, 경쟁 그리고 자유 인권이라는 세 가지 원칙에 의해서 중국을 계속 압박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당장 중요한 것은 주요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 생산 집중을 피하는 분산형 공급망 구축에 좀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1단계 조치로는 아시안이라든지 인도, 각권, 북미, 유럽 지역으로 공급망을 다변화시키는 차이나 플러스 1, 2, 3 전략이 추진됩니다. 또 한 가지는 트럼프 시절에 미국 중심의 글로벌 경제 체제에서 중국을 외톨이시키는 디커플링 전략이 아니라 이제 바이든 시대에서는 특정 첨단 기술의 높은 벽을 쌓는 스몰 야드 하이 펜스 전략이 본격화된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추진할 3단계 조치는 중국이 없는 아메리칸 플러스 1 전략인데요. 아무래도 신뢰할 수 있는 반도체 가치 동맹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탈탄소와 관련해서 친환경 공급망 구축을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과 함께 구축하기 때문에 이런 녹색 부흥이 미국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커다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투자도 늘어나게 되고요. 또 기업들은 수소 에너지, 암모니아 에너지와 같은 새로운 청정 에너지와 관련된 투자와 또 기술 혁신들이 이루어지고 이거 관련된 세제 지원들이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그림의 경제 모멘텀이 2050년까지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간밤에도 언급하기로는 중국과의 갈등은 바라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대중국 보복 관세는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대중국 보복 관세와 관련해서는 처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중국이 합의 이행 사항을 제대로 지켰는지를 보는데 현재 작년과 관련된 수입 약속과 관련해서는 58%밖에 이행을 못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이런 합의 이행만 하는 게 아니라 신장 위구르의 인권 탄압이라든지 지적재산권 침해, 또 불공정한 경제 관행과 관련해서 앞으로 관세를 가지고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할 가능성이 큰데요. 아무래도 이런 정책들이 더 나은 미국의 경제 부흥이라든지 미국이 돌아왔다고 주장하는 국제 질서를 미국이 다시 쓴다는 측면에서 중국과 관련해서는 비민주적인 국가, 전체주의 국가, 또 국가 자본주의 국가, 비시장 경제 국가인 만큼 관세만 가지고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군사를 포함한 비경제적인 수단을 써서 미국이 계속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미중 관계는 냉전과 열전을 오가면서 대립할 가능성이 크고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같이 동맹인 미국의 그 공급망에 참여할지 아니면 경제적 실익을 찾아서 중국과 협력을 할지 국가적인 발표해야 되겠고요. 이렇게 되면 미중 관계에 의해서 한국이 상당히 요동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우리나라 전략도 잘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는요, 이 시각 시황을 브리핑해드리고 상승하는 종목과 하락하는 종목 정리해드립니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이용석 캐스터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용석입니다. 우리 시장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현재 0.02% 상승한 3,181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포인트는 0.5포인트 상승입니다. 코스닥 지수 보시죠. 네, 코스닥 지수는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0.64% 하락한 991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포인트로는 6포인트 하락세입니다. 다음 수급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수급입니다. 자, 외국인이 홀로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2,321억 원 매수해주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이 팔고 있습니다. 개인이 1,931억 원, 그리고 기관이 275억 원 매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수급 보시죠. 자, 개인이 홀로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1,086억 원 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파는데요. 기관이 810억 원, 외국인이 146억 원 매도세 나타냅니다. 자, 계속해서 특징적인 테마와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에는 철강주, 조선주, 쿠팡 관련주가 있고요. 하락하는 업종 테마에는 카카오뱅크 관련주, 스푸트니크 V 관련주가 있습니다. 먼저 철강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철강 업황이 중국을 중심으로 본격 상승세를 탈 것이라는 전망에 철강 관련주들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친환경 정책으로 인해서 공급량은 줄어드는 반면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철강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포스코 강판 현재 7.01% 상승한 59,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상승세 가파른데 52주 신고가도 경신을 했고요. 동국제강도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현재 %의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현대제철 현재 2.61% 상승한 58,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기관이 9거래일째 순매수를 하고 있네요. 자, 이어서 조선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조선주 살펴보겠는데요. 한국조선해양 1.34% 상승한 15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초대형 LPG 운반선 4척의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수주 소식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네요. 다음 대우조선해양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7.47% 상승한 34,5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기관이 역시 9거래일 연속 순매수 행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쿠팡 관련주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상승세 나타나고 있는데요. 쿠팡의 물류 전담 운송사죠. 동방 현재 11.55% 상승한 7,0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KCTC는 쿠팡 화물 관련주죠. 오늘의 강세는 정부가 수개월째 이어오고 있는 국내 수출 기업의 화물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의 운임을 지원한다는 소식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KCTC 현재 23.48% 상승한 8,5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KTH는 쿠팡과 OTT 서비스 쿠팡 플레이와 영화 콘텐츠 부문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KTH 현재 3.02% 상승한 11,9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알로이스 현재 10%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락하는 업종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카카오뱅크 관련주 살펴보겠는데요.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카카오뱅크 IPO 이슈 때문에 많이 올랐었는데요. 오늘은 조정받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1.67% 하락한 11만 7,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KB금융 0.96%, 현재 한국금융지주 6.69% 하락한 11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예스24 1%의 약세, 드림시큐리티까지 3%의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스푸트니크 V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자, 종근당 바이오가 어제 많이 올랐었습니다. 스푸트니크 V 백신 위탁 생산에서 이 완제 생산을 맡는 것을 알려지면서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하락폭 커집니다. 현재 9.44% 하락한 7만 1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수앱지수 현재 4.66% 하락한 2만 450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트론 5% 약세, 휴메딕스 3%, 이화전기까지 7%의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LG화학 살펴보겠습니다. LG화학이 1분기 실적 호조에 오늘 강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43.4% 늘어난 9조 6,500억 원 실적 나오고요. 영업이익은 584% 증가했다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석유화학과 전지 모두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고 분석하면서 이 사상 최대 실적은 2분기에도 이어질 전망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황과 특징적인 업종 테마 살펴봤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 브리핑을 알아봤고요. 전해드리면서 지금 코스피가 다시 약보합권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는 오늘장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TB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 세계적으로 곡물값도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된 주식 관련한 섹터 가지고 나오셨다고요. 분석 좀 도와주시죠. 네, 우선 최근에 시장이 차익 성격이 좀 강하죠.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전에 철강, 건설, IT 이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이 높았었는데 이제는 한번 지금 어제와 오늘 같은 시기, 이번 주 같은 시기에서는 한번 시장을 약간 쉬었다 간다는 관점에서 이 경기 방어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경기 방어주라고 한다면 음식료뿐만 아니라 이 통신 그리고 전기가스 이런 업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특히 이제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이 올해 상반기 때 1분기 실적에 대한 그 시장에서 컨센서스가 내려가면서 주가 흐름이 민감주에 비해서는 좋지 않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1분기 같은 경우에도 이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이 원재료 투입 단가 상승이 나오면서 이 부담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원재료 투입 단가 상승 부담뿐만 아니라 이 다른 외부 활동 재개에 대한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떨어졌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이 원가 부담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이제 올해 6, 7월에 이 중국 쪽에서의 돈 가격 그리고 국제 곡물 가격을 지켜보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외식 수요 같은 경우에는 주춤한 성격일 수는 있겠지만은 꾸준한 우상향 방향은 작년부터 당연히 되고 있는 성격이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이 롯데칠성, 하이트진로 같은 업종은 좀 종목들은 관심 있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우선 외식도 그렇지만 하지만 내식에 대한 수요 레벨에 대한 시장의 눈높이는 어느 정도 좀 견조한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외식과 내식 쪽에서의 상승세를 보면서 음식료 업종 판단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이 관련주, 이 음식료 안에서도 섹터가 많지만 가장 큰 좀 관심 있게 보는 종목 이지바이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 명칭처럼 바이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지바이오는 사료 첨가제 한마디로 이 새끼 자돈이죠. 이 새끼 돼지라고 하는데 이 자돈 사료나 이 사료 첨가제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국내 1위 사업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사료 첨가제 같은 경우 주 기능이 영양소 흡수와 면역력 강화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중국과 베트남 쪽에서는 이 항생제 사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금지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항생제보다는 이 첨가제 쪽에 대한 수요가 해외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1위 사업자라고 할 수 있는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가 이 해외 수출 증가를 통한 시장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사료 시장은 연평균 2.5%, 이 첨가제 시장은 5.3% 성장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는 국내 자돈 사료 쪽에서는 4.3% 그리고 첨가제 쪽에서는 2017년부터 9.7%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어서 산업 대비해서 2배 빠르게 좀 성장 중인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지바이오를 음식료 업종에서 좀 관심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곡물값이 상승하면서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로 인한 관심주로 이지바이오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TB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도너 리포트로 이어집니다.
네, 돈 걱정 없는 포트폴리오 만들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도너 리포트, 오늘도 샘플러스 이주연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운영 원칙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도너 리포트 운영 원칙입니다. 일주일에 2종목만 공개 변경하고요. 종목 공개 요일은 매주 월요일과 또 게릴라성으로 한 요일에 공개가 됩니다. 종목 공개 시 방송에서 2종목을 소개해드립니다. 그중에서 편입될 종목은 방송 끝나고 3시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에서 공개합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누적 수익률 만나보시죠. 네, 도너 리포트 총 누적 수익률 473.8%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8일부터 시작된 포트인데요. 최근의 종목들 보시면 로보스타가 26.4%, 그리고 덱스터가 15.9% 수익 내줬고요. 손절가 짧게 잡은 종목들은 손절가 터치하고 남았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 오스템이 0.9%로 포트 제외됐었고 네이버가 17.7%, SNK가 15.2% 수익 내줬습니다. 네, 손절가 터치한 종목들도 있고요. SM라이프 디자인이 8.4% 목표가 달성했고요. TS 인베스트먼트가 24.2% 목표가 아주 좋게 수익률 달성을 내줬었죠. 우성사료가 16.6% 수익 내주고 목표가 달성하고 나왔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면 IHQ가 12.5% 수익 내주면서 포트 제외됐고요. 보성파워텍이 12.7%로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M게임이 10.1% 수익 내주고 목표가 달성을 했었죠. 네, 빠르게 손절한 종목들, 그리고 보령제약이 12.9% 수익 내줬고 대성파인텍이 12.4%, SM라이프 디자인이 한 번 더 진입을 해서 23.5% 수익 내주고 목표가 달성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였죠. 제로투세븐이 11.1% 정말 빠르게 수익을 내주면서 목표가 달성하고 나왔고요. 현재 포트 보겠습니다. 현재 총 4종목 담겨있는 상황이고요. 메디포스트, 엠브레인, 금호석유, HMM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HMM이 최근에 이제 담겼는데 7.2%나 수익 내주면서 가장 잘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AS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현재 포트 살펴봤는데요. 힘을 내줄 듯 말 듯 조금 기다리게 하는 종목도 있고 정말 목표가까지 얼마 안 남은 것 같은 종목들도 있습니다. 한 종목씩 이야기 들어볼까요, 위원님? 네. 자, 메디포스트 지금 오늘 시장 조정이 좀 나오면서 같이 밀리는데 조정이 좀 반등 나왔다가 지금 내려오는 모습이 썩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좀 질질 흘러내리듯이 이렇게 지금 지수가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수 따라서 지금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장이 이제 계속 이렇게 줄줄줄줄 이렇게 물 새듯이 확 내렸다가 그냥 반등이 나오거나 차라리 이런 게 좋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흘러내리듯이 밀리는 게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조정폭 오늘 나올 수 있는 조정폭 부분까지 거의 뭐 저는 조정이 다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가 이제 깨지게 되면 좀 하락세가 더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9,985포인트 정도, 985포인트 전저점 구간을 지지를 해주는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거기 지켜주면 좀 다시 되돌릴 수 있는데 하단까지는 제가 아침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최대한 보수적으로 950포인트까지는 열어놓고 보자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 정도까지는 조정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계속 내려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해두시고 시장에 좀 참여하시는 게 좋고요. 좋은 종목들은 내릴 때마다 분할로 종식 사모시는 전략 괜찮습니다. 좋은 종목이라면 어떤 종목인지 잘 모르실 텐데 도너 리포트에 있는 종목들 나쁘지 않은 종목이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시고요.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들 좋은 종목들이고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더 잘 나올 종목들 좋은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섹터 내에 있는 종목들이나 아니면 그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로 이번에 조정기에 분할로 계속 사모시는 전략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참고해 보시고 메디포스트 역시 관련주입니다. 지금 치매 관련해서 뉴스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치매 관련주들도 한 번 정도 다 튈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메디포스트 뭐 치매 관련주로도 좀 엮여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전저점 부분까지 조정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요 구간을
지지를 해주고 다시 반등이 나올 거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대로 한번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더 내리면 시장 때문에 더 내리게 되면 더 끊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추가 매수는 조금 더 시장 흐름을 지켜보고요. 더 밀려 내려왔을 때 그때 좀 더 담는 관점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저점 부분 32,000원인데 그 정도에서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이 엠브레인인데요. 엠브레인 지금 보시면 한 단계 이제 주가가 바닥권에서 박스권 돌파하면서 이렇게 올라와주고 그리고 나서 지금 고가권 이제 요 폭만큼 이제 상승을 한 거예요. 폭만큼 상승을 했고 거기서 수렴을 이제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요 수렴 구간 이제 끝나면 시세가 방향을 좀 틀어줄 텐데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상승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추세는 방향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 방향대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두시고요. 지금 보시면 뭐 저점 구간들 이런 구간들 해서 계속 저점을 높이면서 이렇게 좀 오름세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와도 이런 추세 저점에서는 반등이 나와주고 하고 있는 흐름이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고점들끼리 이렇게 이제 파동이 수렴을 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1선 오늘 시가부터 좀 이탈시켰다가 저점, 전저점 구간 우리 계속 8,800원대 요거 지켜주는 흐름 가는지 보자고 했는데 요 흐름 또 깨지 않으면서 오늘 시세가 나와줬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지금 조정 나오면서 시장 조정과 함께 살짝 밀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추세대 안에서의 주가 흐름이라고 하면 저는 계속 이 종목을 보유해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가져가 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재료는 뭐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선거 관련 준비나 설문조사 할 때 뉴스를 보시면 그런 이제 관점에서 이 엠브레인이라는 회사가 어디 설문조사 기간 이래가지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선거철이기 때문에 이런 여론조사, 지지율 조사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거고 그런 관점에서 선거 관련주들은 이렇게 상승을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후에 재지 관련주들도 보통 선거 관련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선거 때가 되면 재지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좀 상승을 하는 흐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뭐 큰 시세를 나타내거나 뭐 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나중에 선거일이 다가오는 시점쯤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드리겠고 그런 것들과 함께 나중에 또 다 같이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엠브레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기간 조정 이후에 뭐 방향을 위로 잡아준다고 하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목표가인 10,000원 정도는 뭐 무난하게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뭐 상승 트렌드를 좀 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뭐 그런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스권 돌파한 자리, 그 자리 이탈 안 하는 지금 흐름 굉장히 좋으니까 이 종목 한번 이대로 가져가 보고 시장이 조정이 나와도 주가 크게 밀리지 않으면서 잘 지키고 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좋은 부분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주가 흐름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금호석유인데 이게 지금 한 7% 정도 손실권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이 이제 좀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 사실 어저께 이제 나왔던 뉴스 그러니까 친환경적이지 않은 기업들에 대한 뭐 연기금의 투자를 끊는다라는 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어찌됐든 뭐 연기금이 팔게 되면 또 누군가는 사겠죠. 물론 그 매도세가 좀 강할 거다라는 생각 들고 굉장히 이제 물량이 좀 많기 때문에 주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은 있겠지만 그걸 상쇄하는 그런 실적을 보유하고 있고 그런 실적이 나올 종목이기 때문에 내릴 때 매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예상되는 실적 전망치 1조 5천억입니다. 지금 현재 시가총액 7조 8천억이기 때문에 한 15조 정도까지는 올라가야지 적정 주가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더라도 15조까지 안 가더라도 뭐 10조대까지만 올라가도 지금부터 한 20%는 더 상승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목표가까지는 상승 흐름이 나와줄 거고, 요번에 이 고점권을 돌파하지 못한 이 흐름은 조정 이후 한 번 더 상승하는 흐름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24만 원을 제가 손절가로 잡아 놓았는데요. 이 24만 원이라는 구간 자체가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 이제 조정받을 때 이 박스권의 상단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지지를 해준다 하면 저는 충분히 다시 추세적인 흐름으로 상승이 나와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여기까지 뭐 밀린다고 하면 싸다 생각하고 충분히 추가적인 매수를 비중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뭐 어저께 이제 좀 과하게 밀렸던 부분 때문에 오늘 시가 상승하고 위로도 좀 이렇게 시세 나와줬는데요. 저점 구간을 이렇게 이제 잘 지켜주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추세 흐름을 깨지 않고 있다라는 모습이 좀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구간에서는 25만 원대 구간부터 24만 원까지는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니까, 이번에 시장이 조정 나올 때 만약 금호석유가 이렇게 조정 많이 내린다 그러면 매수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실적 발표 나오게 되면 뭐 또 한번 시세가 더 나올 거고요. 그리고 뭐 다음 분기 또 전망치 뭐 이런 것들 이야기 나오면서 계속 움직일 거라 생각이 들고, 금호석유가 이제 합성 고무 관련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죠.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나온 뉴스 중에 천연 고무에 이제 그 공급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들 지금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반도체 쇼티지, 제조 쇼티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과 캐를 같이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천연 고무 좀 부족하게 되면 이제 합성 고무로서 대체를 하는 그런 흐름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뭐 주가 지금 월봉을 봤을 때 굉장히 좀 많이 오른 것처럼 보여요. 많이 올라온 것도 맞고, 하지만 실적이 그만큼 받쳐주기 때문에 박스권에서의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기간 조정과 함께 이렇게 좀 많이 흔들었다가 다시 들어올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점으로 내려오면 저가 매수로 대응을 하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뭐 매수를 못한다 하면 글쎄요, 뭐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호석유 크게 걱정 마시고 분할로 천천히 모아가신다 생각하시고, 이번 조정기에 좀 괜찮은 종목 저점 매수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HMM인데요. HMM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신고가 가는 흐름이 나오는 시점에서 여러분들께 이제 좀 매수 의견을 드리면서 이제 도너 리포트에 포함을 시켰는데, 여기 이제 음봉이 좀 길게, 몸통이 길게 나섰으면 더 싸게 매수가 됐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현재 흐름 보시는 것처럼 시세가 한 단계 나와주고 쉬어가고, 또 시세가 하나 나오고 쉬어가고 이러면서 양음양 패턴으로 지금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 역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지금 보시는 분들께 사실 오늘 뭐 신규로 매수하시라고 얘기를 좀 드리기는 그런 것 같고, 어찌됐든 실적적인 부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노리시더라도 조정이 나올 때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 실적 전망치가 3조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 주가 보시면 적자를 계속 유지하다가 굉장히 큰 폭의 실적을 작년에 냈고, 올해는 3배 정도의 실적이 예상되는 종목인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뭐 1조 3,6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까 3조의 영업이익을 낸다고 했을 때 대략적으로 한 30조 정도가 뭐 적정 주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여기서 한 2배는 가야 되는 부분인데, 뭐 한 8만 원까지 뭐 생각을 하기보다는 한 5만 원 정도의
이 월봉상에 보이시는 주봉에서도 보이고 월봉에서도 보이는 이 저항대까지는 뭐 무난하게 상승을 하는 흐름이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어제 좋지 않았던 상황에서도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요. 보통 이제 신고가를 가는 흐름들이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돌파 이후에 이 단으로 좀 밀리지 않고 가는 게 제일 강한 흐름으로 가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금호석유도 지금 앞에 말씀드린 예를 들자면 신고가 가는 흐름에서 바로 치고 올라가지 못하니까 이렇게 조정과 기간 조정을 좀 거치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뭐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으로 이제 금호석유도 접근한 거고 HMM도 이제 접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5개 종목 중에 뭐 제약바이오 쪽 섹터 하나, 그리고 선거 관련된 테마적인 이슈 하나, 그리고 나머지 2종목은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으로 이렇게 두 종목을 채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다른 종목 하나도 뭐 테마적인 단기적인 좀 관점으로 채웠는데 뭐 포트에서 빠져나갔고요. 그래서 오늘 뭐 HMM이 좀 조정을 강하게 받은 상황이고, 아침에 이제 시가부터 좀 올려서 이렇게 전고점 신고가 가는 흐름으로 이제 시세에 나왔다가 이렇게 좀 과격하게 밀었죠. 그래서 이렇게 밀릴 때마다 살 수 있는 종목들은 사실 뭐 실적이 이렇게 받침이 되고 어느 정도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생각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겁먹지 마시고 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HMM은 뭐 지금 구간에 물린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뭐 그런 너무 고점이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못할 종목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조정이 나오더라도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한 이 정도의 조정 정도, 약조정 정도 받고 또 올라가는 흐름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참고하시고, 지금 추세 상승각이 굉장히 가팔라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가팔라지게 되면 21선과의 이격이 이제 이렇게 벌어지면서 몸통이 굉장히 길어지는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거래량도 충분히 크게 터질 거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단기적인 고점이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정을 조금 받고 가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좀 변동성이 커지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찌됐든 지금 보유 중이신 분들, 그러니까 도노 리포트를 보고 사셨던, 좀 늦게 사셨던, 아니면 저 밑에서 사셨던 HMM을 보유하신 분들은 하나도 걱정하지 마시고 5만 원까지는 그냥 눈 딱 감고 오늘처럼 뭐 급락이 나오는 흐름이 나오든 어찌됐든 간에 개의치 마시고 그냥 딱 가지고 계시면 아마 수익이 좋게 날 거다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이유에는 뭐 지금 해운 경기, 운임료 상승세 이 부분이 쉽게 꺾일 수가 없고,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운반하는 상품들의 가격이 이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요인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는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이죠. 그렇다는 것은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물동량이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 사이클에 맞춰서 가고 있는 거고, 그런 사이클은 잘 찾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5만 원이 일단 단기적인 저항 구간이니까 그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충분히 자기 가격을 찾아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상승세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4월 마감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내일까지 하면 이제 4월 말이죠. 월봉의 캔들도 이제 좀 관리하는 흐름으로 갈 텐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뭐 양음양 패턴으로 올라가고 쉬어주고 하면서 이격을 과도하게 벌리지 않는 선에서의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지금 주가는 잘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단기 추세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일단은 뭐 신경을 안 쓰고 계셔도 될 것 같고, 5일선을 살짝 이런 식으로 이탈시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간이 길게 가지는 않을 거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실적적인 요인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지는 차트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종목은 일단 우리 목표가까지는 끌고 가고, 그리고 추후에 뭐 목표가를 상향하는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두시고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현재포트에 대해서 AS 받아봤습니다. 많이 올랐다고 생각되는 종목도 아직까지도 상승 여력 남아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아직 상승하지 않은 종목들도 기회 남아있습니다. 저희 이주연 위원님과 함께 하시면 되는데요.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 검색하셔도 되고 옆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자세한 종목들에 대한 전략 그리고 시장에 관련된 이야기까지 자세히 나눠보시면서 성공 투자 수익 실현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주연 위원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을 승부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또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02-3153-2611 그리고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지금부터 보내주셔서 미리미리 접수해 주시길 바랄게요. 또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